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 성공했죠. 1%면 소폭은 아닌데 최근에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 소폭 그냥 하방 경직 정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FOMC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결과 0.5%가 예정이었으나 CPI 지수 고려하면 0.75%를 인상을 하는 게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 93%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연준의 신뢰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현실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사이에서 양쪽 어떤 방식을 취해도 안 좋은 말 할 사람은 안 좋은 말 한다 말씀드렸죠. 자, 0.75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한 차례 올해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고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도표가 공개가 되죠. 3690에는 점도표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자, 이 점도표를 확인하시면은 자, 2022년 말까지 해서 잘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3.5가 이 구간인데 3.5 전후에 많이 있죠. 3.25에서 3.5 사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점도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좋아한다. 제가 지금 블랙아웃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입이 근질근질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 봐라, 내가 자이언트 스텝하고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참고로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올해 3월까지만 해도 3% 주장했었어요. 3월 이후에는 3.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매파적인 입장인데 대신 올해 말에 3.5% 내년에 한 4%쯤 갔다가 내년 말 정도에는 다시 금리 인하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가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 후퇴되면 그것도 빠르게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인 같은 빨리빨리 정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한국은행 금통위도 빅스텝 정도 0.5% 정도는 발맞춰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오늘까지 반등이 연속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왜냐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우리도 반등이 예쁘게 나오고 있었어요. 2%대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밀려 내려왔죠. 이게 푸틴이 수뇌부랑 회의하는 구간에서 이제 조만간 핵전쟁이 불가피하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장 먼저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 상승해서 오후장 다 내주고 마감을 했다. 코스닥은 거의 3%에 육박했었죠. 2.8%대 상승을 보였었는데 코스닥도 다시 내려왔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라갈 타이밍만 되면 무슨 장중에 이렇게 밀어내리고 미국장이 5시에 끝나도 썸머타임엔 5시, 그 외에는 6시입니다. 5시에 지금 종료가 돼도 5시 이후에 미국장 상승한 다음에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긴축이든 뭐든 다른 얘기가 미국으로 치면 저녁 때 나온 거죠. 저녁 때 얘기 나와서 우리나라는 시초가부터 안 좋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후장에 그냥 그대로 마감했으면 되는데 오전장만 하고 마감했으면 됐는데 오후장까지 하다 보니까 장 마감쯤 돼가지고 그냥 보합권까지 내려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속상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선반영됐으니까 만약 오늘 미국이 밀린다고 해도 내일 조금 덜 밀리겠죠. 그리고 수급 동향 원하는 수급 다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풋옵션 매도가 좀 더 쌓여야 된다. 그리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 된다. 이제 남은 건 이거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 하나만 나오대요. 둘 다 나오면 금상첨화고. 자, 풋옵션 매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 기준이에요. 코스닥 아니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려가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밀려도 흔들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밀려도 그 어제 수급까지만 이 선물과 콜옵션이 없었으면은 어제 수급하고 오늘까지 보면 풋옵션이 밀려도 빠르게 회복은 된다. 근데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횡보해도 돼요. 그러면은 밀린 다음에 L자형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정도 수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밀렸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반발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포지션.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선물 8,000계약 매수했죠. 콜옵션 110억. 굉장히 큰 규모 매수한 거예요. 콜옵션. 매수를 했죠. 그럼 위에 막아놨던 거 열어주고 위쪽 상승 포지션 구축. 그러면은 밑으로 밀려도 반발력에서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계속 기다려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3분의 1 만들어 놓고 또 3분의 1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원하는 수급이 나왔다. 이게 대신 내일까지도 지속돼야 됩니다. 내일까지 지속되면은 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약간 뭐 부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구간. 만약에 싹 다 청산해서 이거 반대되는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려나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수급은 다 나왔다. 대신 푸틴의 발언 대신 뭐 진짜로 핵전쟁이 벌어지지만 않으면은 저건 또 지나가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슈 지나가기만 해봐 빠르게 튀어 오르겠어라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랑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협력을 위해서 테슬라의 뭐 전장이든 배터리든 협력을 위해서 이걸 분해한 거냐 아니면 직접 전기차를 제조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 워크맨 같은 것도 이제 다 뜯어보더니 이제 삼성이 마이마이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직접 전기차를 개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나오는 거고 대신 LG 같은 경우 보면은 전기차 훨씬 더 먼저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직접 출시 안 하죠. 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껍데기만 만들면 되는 수준이잖아요, 거의. 근데 LG는 지금 정책이 보면은 그냥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전장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뭐 다 공급하고 있는 전기차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다 공급하고 있는데 굳이 경쟁할 필요 있느냐. 우린 판매만 해도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뭐 OLED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센서랑 뭐 다 공급하죠, LG에서. 그러니까 굳이 LG는 공급하지 않는다. 근데 삼성의 선택은 삼성은 과거에도 만든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NF를 비롯해서 뭐 코스모신 소재, 뭐 첨보, 뭐 첨보도 뭐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온 거죠. 26만 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L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그래 양호했으니까 25만 원 위에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 밴드죠. 상단에 붙었는데 25만 원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LNF는 여기 맞고 밀리면 이 하락 밴드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은 밴드로에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상신 EDP나 삼진 L&D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았죠. 이런 종목들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삼성전자 이슈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 2016년이었나요? 하만을 인수했었는데 하만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NXP를 인수하지 않고 직접 진출한다?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만에 공급하고 있는 고객사인 이 아남전자가 다시 한번 뭐 2,800원 요 구간에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윗꼬리 달고 쉬는 모습 보시면 되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이 삼성전자, 삼성 SDI 전기차 공동개발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매각 이슈가 있었죠. LG화학, 삼성 SDI, 롯데케미칼, SK, LX 코오로 대기업이랑 대기업은 다 관심 갖고 있는 데다가 외국 기업의 사모펀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밀릴 일이 아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매각하는 게 기업이 나빠서도 아니고 기업은 굉장히 좋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군침 흘릴 곳들이 굉장히 많다. LG는 작년부터 지분 취득 생각하고 있었고 뭐 얘기를 쭉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달려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 같이 달려들어서 흥행은 뭐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분이 53.3%, 53.5%인데 매각가가 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 나오니까 PI 첨단 소재도 은근슬쩍 동반 상승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포이 과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소폭 나온 거죠.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솔리드 파워랑 황화리튬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 기존부터 이수화학이 기술력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IS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하면 항상 얘기 나오죠. 근데 최근에 이 CIS도 매각 이슈가 같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CIS 16,000원 유지되는지 잘 보시고 16,000원 유지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경작지가 25%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의해서죠. 자, 올해 농업 생산량은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가 아니라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 신성홀딩스나 뭐 샘표, 뭐 조비, 이지홀딩스, 뭐 KC피드, 푸드나무, 사조동화원, 뭐 이런 신라이스지 뭐 이런 쪽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식량 관련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조금 더 커도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다 5장이 밀려 내려왔다 보시면 되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하이브 좀 고의적으로 좀 전저점을 깬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상 최저가기도 하죠. 상장 이후 최저가를 이탈을 했다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와도 된다. 그리고 해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체설 개인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해체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다. 라고 했죠. 오늘 그 멤버 중 막내죠. 정국이 이제 나와서 해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해체서를 아예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다. 전일 뭐 기획사의 소속사에서도 해명하고 뭐 멤버가 직접 해명을 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강 IR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공구 뭐 이건 뭐고 이 노터스고 뭐고 무상증자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가 날아가는데 조강 IRI도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흐름을 타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종목들처럼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제한적인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흠뻑 갖고 오셨겠지만 오후장에 뭐 러시아 핵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게 좀 참 허탈하고 기분도 별로인데 반등 나와야 될 타이밍에 자꾸 이렇게 누르니까 그런데 뭐 이것도 뭐 지나가는 이슈고 핵전쟁이 진짜로 벌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핵 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러시아는 지금 자존심상 저기서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물러날 수는 없어요. 마리우폴 하나로 물러날 수 돈바스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너무 저항이 거세면은 짜증나니까 그냥 핵을 쏴버릴까? 라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들고 있는데도 지금 글로벌 이제 시선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죠. 러시아는 강대국이어야 되는데 본인들 특히 공산주의 국가는 군사비에다가 큰 돈을 투자하고 국민들이 조금 못 살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구국강병은 아닙니까?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이건데 우크라이나도 뭐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도 아니고 저 돈바스 하나 가져오는 것도 이렇게 수개월간 쩔쩔매면 이게 무슨 강국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래서 푸틴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얘기도 또한 지나갈 얘기고 젤런스키가 그래서 뭐
좀 더 강력한 발언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젤렌스키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그냥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협상할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저렇게 핵 얘기를 하고 나서 협상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핵 얘기를 꺼내고 협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지나가는 거고 뭐 FOMC 후폭풍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도 뭐 밀렸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후폭풍 얘기 나오는데 그것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 이번 주까지는 좀 보수적일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은 FOMC 이후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늦으면 뭐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그럼 눈치 보기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후폭풍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눈치 보기 하고 뭐 중반 정도부터 괜찮아지지 않겠냐, 중반이나 후반에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양호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전제는 오늘 나왔던 수급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거 수급은 제대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수급을 훼손시키지 않고 수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